안녕하세요. 수리논술 강사 최지희입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좀 깜짝 놀라세요. 왜냐하면은 수리논술 강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좀 나이 지긋하신,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좀 상상을 하셨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왔죠. 사실요, 제가 시대인지에서 좀 제일 오래된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수리논술을 한 지는 15년 차가 되었고요. 시대인지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좀, 그래서 생각보다 좀 연식이 조금 있는데 별로 그러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오늘 일단 어머님들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수리논술을 가르쳐야지 애들을 좀 이렇게 좀 높은 합격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지, 요런 거는 이제 그 195건이라는 거는요, 학종이라든지 뭐 교과 전형이라든지 수능 전형이 아니에요. 온리 저희 반에서 수업들은 논술 들었던 학생들로만 나온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논술로 합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럼 왜 저 반에서는 저렇게 많은 친구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일단 문제점부터 먼저 분석해 보실 거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논술을 쓰면 거의 다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그 문제점은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극복을 해볼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요, 수리논술로 주변에서 특히 좀 많이 들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수리논술은 안 된대. 1등급도 어렵다고 했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수리논술로 합격하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 이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실 건데요. 자, 수리논술로 합격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요, 최저의 이유가 가장 큽니다.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올해는 이게 조금 완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탐 런을 한 친구들이 좀 많이 있죠. 조금 요거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작년에는 이게 굉장히 좀 최저가 좀 빡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탐을 수능으로 시험 본 친구들은 아예 논술로 지원을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요. 요게 많이 거의 다 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대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지금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사탐으로 최저를 맞춰도 되는 등 이렇게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장점도 생기고 단점도 생기죠. 먼저 장점은요, 그러면 원래 이제 그 과탐으로 최저를 맞추려고 했던 친구들이 잘 성적이 안 나오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탐으로 해서 최저를 좀 맞출 수 있는데, 그게 무려 고대까지 되는, 요렇게 좀 나도 최저를 좀 잘 맞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제 단점은 뭐죠? 나만 잘 맞출 수 있게 된 게 아니죠. 우리 다 같이 잘 맞출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고 난 다음에 경쟁률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는 조금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직 올해 이제 논술 보기 시험 전이니까요. 작년 기준으로 최저를 맞추면 어느 정도로 유리한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일단 일반 이공계열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계열의 경우에 이제 작년에 고려대학교 논술이 부활을 하면서 4합 8등급이라는 이런 최저를 가지고 나왔지만, 사실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최저를 맞춰줬는지 고대 입학처에서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다음으로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예요. 3합 6등급입니다. 그러면 3합 6등급 정도 되는 최저 같은 경우에는 요게 어느 정도 비율로 아이들이 최저를 맞추는지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통 처음에 출발하는 경쟁률이 60대 1 정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도저히 좀 뚫을 수가 없는 경쟁률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최저를 맞추고 난 아이들의 경쟁률을 보실게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성균관대학교 논술을 아무리 잘 쳤다고 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면 그 친구는 다 자동 탈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요, 그래도 요즘 학부모님들은, 맞아, 최저를 맞추면 자동 탈락이기, 이거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논술이요, 워낙에 좀 카더라가 많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를 못 맞추더라도 논술 시험만 잘 보면은 또 합격을 한다. 이렇게 또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요즘에는 그런 학부모님들은 거의 없어진 추세예요. 그래서 최저를 맞추고 나면은요, 경쟁률이 15대 1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 맞춘 친구들이요, 대충 25% 정도 되는 거죠. 못 맞춘 애들이 무려
75%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우리 애는 성균관대학교 썼는데 떨어졌어 라고 하는 친구들의 사실 한 75% 정도는 사실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럼 저 학교에 최저를 못 맞췄다는 거는 우리 애가 3합 6등급을 못 맞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2, 2, 3,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의 그 점수를 대놓고 밝히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논술 썼는데 떨어졌어. 원래 논술은 힘들대. 이런 식으로 좀 사실 시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중앙대학교도 그러면 비슷하겠죠. 같은 최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4합 8등급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훨씬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최저가 좀 비슷한 옛날 중앙대학교 최저가 3합 5등급이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약대 최저들이 좀 3합 5등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옛날 중앙대학교 최저가 3합 5등급이었을 때는 60대 1에서 8대 1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도 좀 비슷하게 최저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올해는 이 정도까지 많이 좋은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시기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사탐을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볼게요. 2합 5등급인 학교들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2합 5등급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읊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뭐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이 있고요. 자, 2합 5등급은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최저처럼 느껴지실 건데요. 여기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경희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경희대의 이제 과별 평균 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쟁률은요 12대 1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거는 한 40% 정도 되는 애들밖에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최저를 한 60% 정도 되는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현실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의대의 경우에는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의대 종류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의대의 경우에 가장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중앙대학교 의대예요. 중앙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 이제 4합 5등급인 최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조금 해마다 경쟁률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300대 1 정도의 경쟁률에서 출발을 해서 최저 맞추고 나면은 30대 1 정도로 떨어집니다. 주변에 중앙대 의대 썼다 떨어졌다 보시는 친구들의 90%는 최저 못 맞춘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학교에서 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해주는 애도 있고 안 해주는 애도 있어서 공개해주는 애의 자료를요. 제가 이제 뭐 뒤에 PPT 살펴보시면은 직접 중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를 그렇게 좀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논술로 왜 합격을 못하는 것 같으세요? 사실요. 최저 때문에가 가장 높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두 번째 이유가 좀 따로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한 데가 있죠. 어디냐면은 바로 중앙대학교 약대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약대가 왜 여기는 더 심각하냐? 여기가 4합 5등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대 최저랑 조금 다른 점은 의대 최저는 탐구의 평균으로 치고요. 그리고 약대는 탐구 2개 중에 하나 다른 걸로 치기 때문에 약대가 조금 더 느슨한 최저이기는 하죠. 하지만 이게 왜 약대에서 굉장히 빡센 최저냐면은요. 다른 학교 의대보다 높은 최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최저가 나오는 애들이 약대보다는 의대를 거의 다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중앙대학교가 이제까지 약대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 실질 경쟁률이 떨어지는지는 사실 공개를 해준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95% 정도 이상의 친구들이 최저를 못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의대를 만약에 쓰시게 된다면은요, 이런 의대를 쓰셔야지 됩니다. 경쟁률이 좀 의미가 있는 의대를 쓰셔야 되고요. 선생님 근데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가 시대인재 재종반에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의대를 보통 이제 시대인재 재종반 다니는 친구들 전부 다 의대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의대를 쓴다고 하는데. 이제 요 친구들이요. 이번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성적을 아주 잘 올려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요 친구들이 저한테 자꾸 이제 가져오는 학교가 의대 중에 이제 3합 4등급인 의대가 있어요. 요런 의대들 좀 찾아보시면 꽤 많은 의대들이 3합 4등급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112 정도니까 요 정도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모든 애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합 4등급인 의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또 해마다 경쟁률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좀 줄어드는 경쟁률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한 40% 정도 친구들이 최저를 맞추면서 갑니다. 근데 의대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한 200대 1은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00대 1의 경쟁률을 예를 들어서 200대 1이라고만 쳐도요, 40%가 최저를 맞추면 80대 1의 경쟁률에서 시험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렇게 무리해서 의대를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논술 합격자가 이렇게까지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기의 정시 성적이 한 요 정도 되면은 논술은 한 이 정도에서 쓰셔야 돼요. 정시보다 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정시 성적이 요 정도 돼요. 논술은 꼭 여기서 쓰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논술이 우르르 다 탈락하게 되고요. 보통 수시 논술로 쓰시게 되는 거는요. 보통은 한 90% 이상 다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런 최저를 맞출 수 없는 학교를 일단 많이 좀 쓰시고요. 그리고 내 정시 성적과 비교해서 어쨌든 학종보다 잘 가고 정시보다 잘 가게 논술 원서를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공을 하시는 건데 희한하게 논술 원서는 엄청나게 높게 쓰세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이제 다 상담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정말 저 이거 녹음해놓고 그냥 계속 플레이 버튼 누르고 싶을 정도로 많이 하는 소리가 6, 9월에 최저 못 맞췄으니까 여기 쓰지 말자입니다. 그럼 이제 저랑 상담할 때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자꾸 저를 설득을 하려고 하세요. 저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7월에는 맞췄거든요. 4월에는 맞췄거든요. 6, 9월에는 못 맞췄지만 뭐 근거는 없어요. 수능에서는 맞출 수 있대요. 근데 이제 6, 9월에 못 맞췄으면 사실 수능에서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우리가 4월이나 7월 모의고사는 고3들만 보는 모의고사잖아요. 우리가 수능에서 고3들만 보는 모의고사를 보는 게 아닌데 재수생들이 들어오는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인정하기 싫어도 사실 6, 9월이 내 점수라고 인정을 하게 되지 않으면은요. 그럼 나중에 정말 격한 현실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시 다 떨어지면은 진짜로 정시로 가야 되는데 그 정시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좀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6, 9월에 반드시 최저를 좀 맞춘 학교를 보셔야지 되고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라도 맞춘 학교를 좀 지원을 하시는 게 맞고요.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시려면은 둘 다 맞춘 학교를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지원을 맞춘 학교를 지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도 이제 제가 아이들과는 대면 상담을 하고요. 어머님들과는 9월에 카톡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과는 왜 카톡 상담을 하냐? 제가 이제 학원 강사, 요거 논술 강사한 지 15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1년에 아이들이 이제 뭐 코로나 때 이렇게 좀 적으면은 한 250명, 그리고 많으면 한 550명 정도 정규반 친구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00명이라고 하면은 한 6,000명 이상을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들과 전화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바로 원서 상담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그 중학교 때 얼마나 수학을 잘해서 얘가 과학고등학교를 준비를 했었던 그 스토리까지 제가 다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얘가 6, 9월에 몇 등급을 받아와서 지금 논술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는 사실 그런 얘기를 잘 하지도 않지만 혹시 그런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지금 원서 써야 돼. 이렇게 제가 좀 자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머니들은 차마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는 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아이들과 대면을 그럼 한 번 하고 끝내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하는 아이들은 한 5번까지도 대면합니다. 근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자꾸 아이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죽어도 나는 6월에 못 맞췄지만 못 맞춘 데를 쓰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아이들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대면 상담이 한 번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럼 또 얘는 서운해해요. 근데 이제 한 번만에 끝난 이유는요. 그냥 원서를 너무 잘 쏴서 제가 건드릴 게 없는 애들이 한 100명에 1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면 상담이 한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요 상담 결과를 가지고 와서 어머니들과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럼 또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연대 공대까지는 좀 어렵다고 했고 연대에 좀 낮은 과는 괜찮다고 했는데 지구 시스템 정도 써도 괜찮나? 혹은 건축학과 정도 써도 되게 괜찮나? 이제 요런 의문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저한테 부분 딱 그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상담한 거 기록지 찍어서 보내주시고 이런 상담을 진행이 되었는데 연대 낮은 과는 괜찮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건축학과는 어때요? 그럼 건축학과까지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럼 산업공학과는요? 그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저랑 같이 조율을 하면서 하나씩 좀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가요. 나중에 이제 또 원서철에 학교에 있는 과들 제가 몇 명 뽑는지 그리고 어떤 과가 좀 논술에서 낮은 과인지 다 정리해서 입시자료로 나가게 될 건데 거의 책 한 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걸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학교랑 과를요 하나하나 좀 이쁘게 골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학교를 보통요 애들한테 그냥 쓰라고 맡겨놓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원서를 써옵니다. 자, 우리 말도 안 되는 원서를 쓰려고 한 친구 예제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런 게 너무 답답해요. 뭐냐 하면은요. 자, 우리 이제 이 친구 하나 좀 보실 건데, 이 친구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2합 5등급 정도 맞추고 있고, 3합 6등급까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모의고사가 지금 이렇고요. 근데 얘 논술 성적을 보세요. 요게 이제 얘 논술 성적이고, 이 정도면은요, 솔직히 최상위권의 논술 성적입니다. 얘가 만약에 의대 최저가 나오는 애면은 저는 의대를 쓰라고 했을 정도의 논술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3등급인데 왜 이렇게 논술을 잘해요? 등급만으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어머니. 이게 어떤 친구들은요, 1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논술에 와서는 굉장히 좀 맥을 못 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3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의대급의 논술을 써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직접 가르쳐 보기 전에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지금 보시면은요, 1월부터 들었던 친구죠. 그럼 얘는 얼마나 귀에 딱지가 않게 들었겠어요. 너네 최저 맞춘 데만 써야 된다고. 근데 이 친구 어디 쓴다고 하는지 보실게요. 중앙대, 약대, 경희대, 한의대, 뭐 서강대, 기계,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로 애들이 원서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 친구의 문제는 뭐예요? 얘 지금 솔직히 수능으로 정시로 넘겨버리게 되면은요, 인서울이 지금 간당간당한 수준이에요. 그럼 얘 절대 수능으로 넘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논술로 합격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다행히 논술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친구여서 논술로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는 친구인데 원서 이렇게 써버리면 다 떨어지고 진짜 수능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좀 다른 지역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넘어온 상황인데요. 방금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친구도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단 이 친구가 논술로 충분히 갈 수 있는 학교들이 그것도 자기 정시 점수보다 더 높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엄마가 경희대 밑으로는 절대로 안 된댔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은 누구의 목표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서울연구대 가고 싶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수능 점수보다 잘 가게 원서를 써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한테는 제가 이제 요런 종류의 일단 중앙대학대 말이 안 되는 최저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친구는요. 사실 어디를 써야 되냐면은 연대 신소재학과도 제가 좀 반대를 했어요. 그 이유는요. 얘 솔직히 연대 신소재 써도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이기는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정시로 넘기면 안 된다가 문제예요. 그럼 얘는 연대를 합격을 시켜주면 감사한 친구지. 지금 여기서 막 과까지 골라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연대 신소재과 공학과를 써도 되는 친구는요. 뭐 떨어져도 크게 아쉬울 거 없는 친구들. 떨어져도 뭐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빌 수 있는 친구들.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연대를 맨 마지막 학교라도 합격시켜주면 너무 감사한 지금 정시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대 신소재공학과도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좀 적당히 쓰라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양대학교 충분히 기계공학과 합격 가능성 있죠. 하지만 한양대학교를 합격시켜주면 감사한 상황에서 지금 너무 과도 다 높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친구가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수능보다만 좀 잘 가게 써야 되는 학교는 어디냐? 건동홍 라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요게 지금 인서울이 간당간당한 등급이에요. 그런데 2합 5등급 그리고 3합 8등급은 안정적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써야 되는 곳은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건동홍숙 요 라인에서 쓰는 게 맞는데 그래도 논술을 잘하기 때문에 엄청 잘하기 때문에 사실 연대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가요, 보통 다 이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제종반에 4반 들어가거든요. 제가 4반 친구들 상대로 해서 이제 그 논술로 원서 어디 쓰고 싶은지 다 조사를 해봤어요. 4반 친구들이면은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300명 다 메디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들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릴 거예요. 정시보다 좀 잘 가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러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죠. 그 목동에서도 이제 나왔던 친구인데요. 얘가 이제 6, 9월 둘 다 수학이 4등급이 나왔고 수능에서도 수학이 4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논술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얘도 생각이 없었고 어머니도 생각이 없으셨는데, 요게 이제 재작년 친구예요. 이제 요 친구한테 이제 제가 연대를 좀 낮은 과로 하나 써보자. 왜냐면 네가 논술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얘도 처음에 못 쓰겠다고 하고 어머님께서도 따로 카톡이 오셨어요. 도저히 무서워서 못 쓰겠다. 그러면 어머니 혹시 떨어지더라도 저를 너무 원망은 하지 마시고 저는 얘가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저는 좀 얘가 제 조카라면은 저는 써봤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려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더니 써서 결국은 붙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너무 논술을 잘해서 생각지도 못한 학교를 제1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여기는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데는요, 붙은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년에 400명씩 6,000명을 상담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요 정도 선에서 쓰면은 좀 아주 예쁜 원서가 만들어지겠다. 그럼 뭐 제가 쓰라고 한 대로 쓰면은 다 합격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합격률을 올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저런, 굉장히 좀 많은 합격 건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저는 무조건 낮추라고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수능보다는 잘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지만 보통 눈높이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낮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럼 다음 학생 한번 좀 보실게요. 이 친구 이제 6, 9월에 받아온 점수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안정되시죠. 왜냐하면은 모든 학교의 최저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의대 포함해서요. 근데 아까 그 같은 시험지로 본 건데 이 친구 지금 점수 굉장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아까 그 친구는 3등급이었는데도 논술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친구. 이 친구는 1등급이 그것도 하나 틀렸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논술에서는 그렇게 큰 두각은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 친구는 이제 어디 써야 되냐. 얘는 중앙대학교 약대는 무조건 하나 좀 쓰면서 가야 되는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대학교 약대가요. 4, 5등급을 제대로 맞춰주는 친구를 찾아보기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경쟁률에서 사실은 좀 시험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4합 5등급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얘가 지금 논술이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요게 이제 평균은 아니고요. 상위 50% 평균인데 상위 50% 정도 하는 친구예요. 즉 어려운 논술에서는 조금 약한 친구인데 중앙대학교 논술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가 논술에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는 중앙대학교 약대. 그리고 이제 요런 친구는 연세대학교를 쓸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죠. 내가 이제 혹시 정시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으니까 서울대학교를 좀 정시로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연대에 합격하는 게 조금 아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배제하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또 아까 친구와는 다르게 조금 많이 무서워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좀 선생님 저는 6월보다 9월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저는 제가 9월에 좀 운이 좋아서 잘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일단 요런 데를 한번 좀 써보고 만약에 서강대나 한양대는 점수 남아버리면은 수능 뒤에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안 보러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좀 원서가 남는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요런 친구도 있고요. 애들마다 지금 다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이 친구가 좀 또 요것도 본인 성향에 따라서 또 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도요. 또 쓰는 원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죽어도 재수는 안 된다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더 낮은 학교에 낮은 과로 좀 쓰게 되겠고요. 그리고 재수를 할 마음도 있고 그래도 좀 아쉽지 않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또 좀 더 높은 학교의 원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한테도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연대에 합격해도 만족하고 다닐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만족하고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수능 점수가 더 잘 나와버려도 아쉽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아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너는 연대를 납치가 되더라도 써라.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이 들어갔고, 요게 이제 아이들마다 전부 다 한 명씩 다 상담이 들어갈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런 친구 같은 경우 이제 많은 상담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모든 학교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죽어도 안 쓰겠다고 했지만 사실 얘가 또 반드시 써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시립대거든요. 예, 그래서 시립대도 이제 최저가 없는데 또 수능 전에 보는 학교의 시험이요. 같은 급의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합격이 수월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어머니? 왜 수능 전에 있는 학교는 같은 급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합격이 수월하냐면요. 합격시켜주면 감사한 애들이 합격 납치당할까봐 무서워서 못 씁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게 보통 특히 재수생들은 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고3 친구들, 그리고 이제 지금 첫 자녀가 고3이신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보통 요렇게 써서 너무 원서를 높게 써버리는 바람에 사실 논술에서 많은 학교가 우르르 다 탈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대부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제가 낮추라고 하진 않아요. 얘가 4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논술 되게 잘 쓰는데 한번 연대 써볼까? 요런 마음이 드는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알게 되었죠. 일단 최저 가능성이 없는 학교를 너무 쓰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마다 합격하는 점수가 아주 다릅니다. 과마다 특히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애 있죠. 그리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 예를 들면 이거는 그러면 선생님 연대는 무조건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인하대는 무조건 문제가 쉽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학교마다 그냥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연대는 문제가 아주 어렵고요. 고대는 연대에 비해서는 문제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문제가 또 엄청 어려워요. 성균관대 문제 엄청 어렵고요. 중앙대학교 문제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이제 입시 자료로 다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가 문제가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러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문제가 쉬워서 좀 편한 마음으로 풀 수 있다. 문제는 다 그렇다. 예, 그래서 높은 점수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시험지로 시험 봤을 때 수의대랑 기계공학과랑 점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과를 낮춰가지고 쓰지는 않으셔도 되겠죠. 어차피 모든 학과에서 좀 다 같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예요. 성균관대학교가 문제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이에요. 보통 이제 성균관대학교는 조금 다른 학교랑 다르게 학부로 좀 뽑거든요. 물론 과별로 뽑는 과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보통 계열로 뽑습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데가요. 보통 자연계열, 그러니까 이공계, 그 순수과학 전공하는 그쪽 계열인데요. 100점 만점에 오죽하면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우리 학교 문제 너무 어렵다고 너무 기죽지 말고 100점 만점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40점 정도의 점수로도 합격을 하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대는 어떨까요? 그러면 공대 중에 조금 높은 과예요. 그러면 같은 시험을 봄에도 불구하고요. 100점 만점에 7, 80점으로 합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우면은요. 같은 학교를 들어가는데 과별로 2배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제가 정말 많이 어려우면은 3배 정도 점수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30점대에서 90점대까지로 합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좀 합격을 할 만한 과에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논술 강사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이 친구는 지금 수학이 3등급이에요. 아까 그 친구는 또 수학이 1등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수리 논술은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친구가 만약에 좀 정시에서도 받쳐주는 친구였다면은 과에 상관없이 얘는 이제 좀 자유이용권이 생긴 친구였을 테지만 어쨌든 저 정시 점수 때문에 정시를 어떻게 넘기지 않으려고 좀 낮은 과로 쓰라고 얘기를 해줬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논술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연대를 쓰더라도 얘는 솔직히 좀 많이 낮은 과들로 좀 골라서 써야 되는 논술로 합격을 하자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아까 그 등급만으로는 판단이 안 돼요. 얘를 데리고 있는 논술 강사가 얘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학교 논술로 시험을 봤을 때 얘가 7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건설환경공학과의 합격 점수는 한 60점 정도고 기계공학과의 합격 점수는 80점 정도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계공학과는 좀 피해서 건설환경이나 산업공학 정도를 좀 써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좀 내려줘야지 얘가 좀 합격권에 좀 들 수 있는 점수를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저 못 맞추는 학교에 자꾸 원서를 많이 넣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얘가 좀 합격을 할 만한 논술 실력이 되는 과에다가 쓰셔야지 되는데, 그냥 남자라면 기계공학이지. 그리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과들은요, 점수가 논술에서 많이 높습니다.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자공학과, 화학공학과 다 높은 과들이에요. 그럼 이제 또 어머님들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수능에서는요, 내 점수에 맞춰서 과랑 학교를 쓰시잖아요. 근데 왜 논술에서는 제일 높은 과만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점수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특히 연대처럼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얘가 만약에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그럼 네가 가고 싶은 대를 먼저 써. 거기서부터 수정을 해나가자. 그리고 얘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데는 너 한번 연대 써볼까?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서를 날리는 것보다는 나아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여기는 좀 합격 가능성이 제일 낮은 과도 좀 없어 보여. 여기는 쓰지 말자. 그럼 그 당시에는 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의 목적은 뭐예요? 수능보다 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그런 거에서 좀 원서 상담하다가 좀 상처를 받기는 할지라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좀 최대한의 갈 만한 기회를 늘려서 논술로 좀 정시보다 잘 가게 좀 합격을 잘 시키려면은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입에서 먼저 그 좋은 학교에 이름이 나가는 경우는 조금 드물기는 합니다. 보통은 이제 눈이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좀 오히려 제가 좀 쓰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좀 정시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까지 쓰려고 하니? 여기는 조금 버리자. 그럼 이제 또 애들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몰랐어요. 그러면 진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 그래도 저는 제가 수능 망칠까봐 무서워서 쓰는 거예요. 그럼 쓰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아이들의 처한 상황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좀 걱정되시는 게 기하랑 확통일 거예요. 근데 이제 기하랑 확통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 정규반 1월부터 시작한 반에서는 이제 확통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하는 끝냈고요. 그래서 7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사실 시간이 진짜 없어요. 왜냐하면은 9월 말이나 9월 말은 아니고 10월 초 정도에 이제 연대 시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3개월밖에 없는 거예요. 7, 8, 9월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안에, 그리고 게다가요, 7월 또 초부터도 아니죠. 우리 7월 중순부터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 안에 확통, 기하, 미적, 게다가 사실은 수 1, 2에다가 상하까지 다 보고 가셔야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규반 친구들은 확통 기하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도 돼. 그냥 수업 시간에 다 해줄게 해서 요 반 친구들은 다 처음부터 해서 좀 끝났어요. 하지만 7월부터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논술에 나오는 그 심화로 들어가는 부분만 좀 짚어서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통 기하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좀 공부를 해오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냐면 네, 여기 7월부터 시작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센 수학 다들 아시죠? 거기에 A, B, C 단계가 있잖아요. 제가 B 단계까지도 안 바래요. A 단계 정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로 좀 한 번은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안 보고 오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7, 8, 9월 동안 지금 확통이랑 기하 뭐 거의 그냥 교과 과정만 해주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논술을 해주고 보내야 되는데, 논술을 해주려면은 확통이랑 기하는 제가 많이도 안 바래요. B등급 B단계까지 푸는 것도 안 바라고요. A 단계 정도는 좀 풀 수 있게 해서 보내주셔야지 원활한 수업이 좀 가능합니다. 얘가 수업에서 막 충격받고 너무 어려워요. 포기할래요.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단과를 수업을 하면은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논술을 들으러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수업을 들어요. 근데 이제 제종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내놓은 학원비에 저는 이제 수많은 그냥 수업을 들어가는 선생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럼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사실 논술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좋은 소식인데 그 안 듣는 애들한테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논술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시에 올인하겠다면서 논술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기회는 넓혀 놓으실수록 좋거든요. 내가 믿었던 과목이 나를 배신할 때도 되게 많고요. 기대도 안 했던 게 나를 도와줄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국어가 어떻게 해도 안 오르는데 영수탐을 좀 열심히 해서 최저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럼 국어를 아예 버려도 될까요? 저는 그거는 완전히 반대예요. 왜냐하면은요. 정말 뭐가 나의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고 뭐가 언제 나를 도와줄지 모릅니다. 그거를 저도 많이 겪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과목은 다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모든 기회는 좀 다 기회를 열어 놓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리 논술을 좀 제대로 준비하는 애들한테는 좀 좋은 소식이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애가 그것도 이제 재종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또 단과처럼 수강료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추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애가 안 듣고 있다는 거는 사실 준비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안타까운 거죠. 얘가 충분히 준비하면 될 건데 이제 얘는 에너지를 분산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정시만 할 거야. 그러니까 수시 6개 기회를 다 날릴 거야. 근데 저는 그거는 정말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종반에서 저한테 상담을 한 애들 중에요. 제가 너는 수리논술 준비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한 친구는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그 내신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의대를 이 교과로는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최저를 못 맞췄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논술 준비 안 하고 수능만 준비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과 점수 어디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수능만 열심히 준비해서 수시 6장 다 교과로 써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기회를 사실 많이 좀 늘려놓으시는 게 맞기는 해요. 진짜로 뭐가 날 언제 도와줄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은요, 이제 시험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좀 보여드렸는데, 요 친구들 지금 이제 요렇게 1월부터 들었던 친구들이 요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7월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저렇게 시험을 많이 못 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요, 7월 달에는 시험을 한 번에서 2번, 그리고 8월 달에 한 번에서 2번, 이렇게 7, 8을 합해서 3번의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필 그 시험 3개만 못 봤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평소에 우리가 작성했던 답안지를 다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좀 종합해서 얘를 좀 평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1월에 시작한 애들이랑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1월부터 들었던 친구들이 어쨌든 이 친구들보다 6개월을 더 수업을 들으면서 답안지도 작성을 해봤을 거고 더 논술 수업도 들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더 유리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기는 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요. 제가 이 간격을 조금 메울 수 있는 방법은 따로 논술 공부를 좀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일주일에 제가 그래서 이 합격한 친구들한테도 좀 물어봐요. 1월부터 들었던 친구들은요. 솔직히 그냥 수업만 듣고 숙제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논술 공부는 제가 뭐 따로 복습한 거는 없어요 라고 했는데도 1월부터 들었던 친구들은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7월 달에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대부분 합격했던 애들은 일주일에 내가 수업 듣는 시간 말고 따로 이제 복습을 했던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는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의 간격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메꿔주시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작년에 이제 약대랜다. 이화여대의 전체 수석이 이제 저희 반에서 나왔었거든요. 전체 수리논술 수석. 그러니까 그 과에서만 수석을 한 게 아니라 전체 수석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정규반 1월부터 들었었는데 솔직히 정규반이 진행될 때는 그냥 수업만 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숙제만 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여대 파이널 때 그냥 어차피 자기는 이화여대 이제 진행될 때 한양대랑 중앙대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한양대랑
서울시랑 중앙대학교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3시간 논술 수업 듣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눈 뜨면 이화여대 제가 이제 준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7월부터 시작한 애들 중에 합격한 친구들,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럼 그 3시간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숙제랑 이제 제가 쪽지 시험 볼 내 컨텐츠를 좀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거 이제 공부하는 데 썼고, 이제 2시간은 저희 이제 주마다 한 건씩 주간 교재가 나가게 되는데 어차피 그 안에 있는 문제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내용 중에서 어려운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주간 교재에 있는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의 논술 문제 그냥 3시간 정도 잡아놓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기하랑 확통을 완벽하게 해오세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센 A 단계 정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좀 보여서요. 네, 저희 이제 실제로 상담 들어간, 요게 이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좀 상담이 들어간, 그거 이제 작년 거 이제 찍어서 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제 읽으시는 방법도 제가 좀 요거 나갈 때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건데요. 뭐 이제 요 친구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에는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쳤는데 이거는 연세대학교는 지원을 해라. 근데 화학과나 수학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사회환경 시스템 정도로 써보자. 이제 요런 식으로 학교랑 과에 대해서요 하나씩 좀 평가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카드 약대를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완전히 반대를 좀 했고요. 대신 서강대 화학과를 써보는 건 어떠니? 이런 식으로 얘가 생각해보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조언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도 이게 사실 9월 달이 제가 제일 힘듭니다. 파이널보다 더 힘든 게 9월에 원서 상담하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은요. 9월 모평 치고 나서 약 일주일 뒤에 원서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모평 점수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그때 이제 뭐 학종, 뭐 교과, 여기 논술 이거 다 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는요, 그때 이제 학교마다 과가 얼마나 다 다른지도 이제 좀 보시게 될 거고,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제 논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에 각 학교별로 가지고 있는 논술로 뽑는 과들, 그리고 몇 명 뽑는지, 그리고 이 과가 논술에서 낮은 과인지 높은 과인지, 그것도 이제 좀 싹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논술에서 제일 높은 과랑요, 정시에서 제일 높은 과가 조금 다릅니다. 논술에서 제일 높은 과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수학과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도 수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수학에는 이 매니아층이 있어요. 수학 덕후들이 있습니다. 영어, 국어, 바보, 수학 덕후들. 그래서 이제 요 친구들이요. 수학과를 진짜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들. 그래서 사실 논술에서는 좀 수학과는 좀 피해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시에서도 수학과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정시와 비교할 수 없게 논술에서는 좀 수학과가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나마 이제 옛날에 좀 과학 논술이 있었을 때는 좀 과학 논술을 희석되는 경향이라도 있었는데 이제 진짜 수리 논술만 보게 되면서 수학과는 논술에서 제가 좀 써도 된다고 하는 친구들만 써야 되는 그런 과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7월 달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요, 저희 이제 7월 달에는 일단 급하게 확통이랑 기하부터 좀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확통이랑 기하를 무조건 해야 되나요? 건대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신다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건대 이상의 학교에서는요, 단 한 학교를 제외하고 확통 기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단 한 학교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맞아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투까지 출제됩니다. 그래서 미적도 출제가 안 돼요. 수투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럼 수투까지는 어디냐? 다항함수의 미적분까지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또 분들은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시험 범위가 줄어든다 그래서 문제가 쉬워지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는 사실 역대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했던 학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보면 애들이 수투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처음에 애들 통계 들어갈 때 지금 저희 정규반 애들이 통계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좀 겪고 있는데 통계는 첫날이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요. 어색해서 어렵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통계는 끝이 있어요. 통계에서 나오는 문제는 내가 한 번 제대로 배워봤다면 통계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릴 일이 없지만 미적은 끝이 없습니다. 미적은 아무리 공부해도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미적인데 확률은 수학이기 때문에 계속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통계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학이 아닙니다. 끝이 있는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어서요. 제가 이제 지금 3주째 우리 정규반에서 통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첫 주에는 막 정신을 못 차리더니 두 번째 주에는 지난주랑 되게 비슷한 거 하네.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뭐야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은 좀 통계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금방 완성이 되는 게 통계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하랑 확통 지금 아이들 많이 약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거고 요때 이제 봉투 모의고사를 상황이 좀 되는 걸로 봐서 요때 1회 혹은 이제 2회 이렇게 좀 실시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실전 논술 문제풀이가 들어가면서 봉투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고 이 원사라고 나왔네요. 원서 상담이 이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가 제가 제일 바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이 모든 아이들의 원서를 계속 교정을 하면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좀 팁을 올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저희 이제 네이버에 최지 수학이라고 쳐보시면 그 카페가 뜰 거예요. 거기 이제 작년에는 어떤 팁들이 올라왔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학교 이름만 가져가면 돼요. 사실 올해부터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진짜로 학교 이름만 가져가시면 조금 되는 상황이 된 게 원래 학교들이 전과가 잘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전과를 많은 학교들이 많이 좀 풀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전과가 안 되는 학교로 유명했었는데요. 지금 고려대학교도 전과를 좀 풀어놨어요. 물론 뭐 의대 이런 데로는 안 되고 이제 비슷비슷한 과들 안에서 전과가 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논술에서 무조건 높은 과만 바라보면서 가지는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일단 학교를 들어가는 거를 먼저 목표로 삼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의 해결책을 좀 모색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이 원서 상담 들어갈 때 제가 계속해서 좀 팁을 올려드릴 거고 그 팁 읽어보시면은 되게 좀 요런 쏠쏠한 좀 팁이 있구나. 좀 재밌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서 상담하실 때 또 저한테 막 질문을 많이 해주실 거죠. 그럼 이건 다 같이 좀 들으면 좋겠다 하면 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팁을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들도 있죠. 이 학교만 합격만 하면은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낮은 과 중에서도 제일 낮은 과 리스트를 드린 것 중에서 마지막까지 그 경쟁률 보시면서 제일 경쟁률이 낮은 거, 낮은 과 중에서 제일 경쟁률 낮은 거, 이런 식으로 지원하시는 게 좋다. 이런 소스들을 계속해서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서 지원하시기 전까지 저한테 바로 직전에 막 불안하셔서 막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좀 9월이 되면 원서 상담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건데 대신 이 원서 지원이 끝나고 나면은요, 다 같이 조금 행복한 시즌이 찾아옵니다. 약간 로또 샀을 때랑 비슷한 심정이 돼요. 어쨌든 그 수시는 다 좀 정시보다 높게 쓰시기 때문에 어쨌든 6개 중에 하나는 합격하면은 되거든요. 그럼 6개 중에 하나는 합격하겠지? 여기 합격하면? 막 이러면서 그 원서를 쓰고 난 다음에는 조금 행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 논술이 미기학 통합으로 해서 여기 미기학이라고만 썼지만 사실 수원수투의 상하 내용까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바로 연대 파이널이 시작을 합니다. 홍대 파이널, 시립대 파이널도 이때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빡센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7월에 들어오는 친구들이요. 논술 수업 들어보고 너무 빡세다,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도망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애들이 배웠던 거를 우리는 어떻게든 좀 축약해서 좀 내용을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논술 수업은 7월에 들어오면 특히 좀 많이 빡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 이 복습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문자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 수업했을 때 나가는 문자인데요. 어머님들께서 보시는 내용은 요 부분. 이제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뭐 우리 아이가 숙제 달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쪽지 시험 점수 몇 점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들 요런 거를 좀 보시면 좋아요 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인데요. 요게 이제 애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시간 정도 복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체크리스트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런 것들을 공부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요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다 이해한 부분이야. 그럼 요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셔도 되고, 요거 좀 수업 들을 때 어려웠어. 그러면 요거는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요런 식으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사실 요거는 아이들 보라고 만들어준 내용이고요. 어머니들께서 보시는 부분은 바로 요쪽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상세 진도는요, 사실은 아이들 보라고 나가는 진도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규 개강반은 이제 일요일 날 6시 반에 신규 개강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좀 어디서 논술을 좀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화요일 반으로 들어오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만약에 좀 논술을 공부를 했다. 그리고 뭐 학통이랑 기하도 좀 제대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반으로 좀 들어오시는 게 나으실 거고요. 논술 노베이스다. 아예 처음이다. 그러면은 신규 개강반으로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센의 A 단계 정도 기하랑 확통을 한 번 정도는 좀 풀어보시는 A 단계면은요 정말 할만합니다. 그 정도를 좀 준비해서 와주시면 좀 논술이 의미 있는 수업이 되면서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연락망은 하나 좀 가지고 가세요. 왜냐하면은 저게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건데 제가 이제 월, 목, 금은 우리 연구소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 목, 금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에 어머님들 문자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전화는 안 되고 문자로 이제 그 의문사항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혹은 문자로 답변을 드릴 건데 아주 사소한 질문도 다 논술에 관해서는 해주셔도 되세요. 다만 제가 정시, 학종, 교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논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논술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또 어쩜 이렇게 제가 과로사로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너무 바쁜데 이런 것까지 내가 질문해도 될까 하고 질문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과로사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는 1년에 딱 2번입니다. 첫 번째 원서 지원 기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파이널 때. 그래서 요 두 시즌을 대회하고는요. 요런 게 좀 궁금한데 논술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시면 지금 뭐 목동 시대인제에서 수리논술 설명 들었던 어머니이신데 우리 아이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게 좀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리거나 혹은 전화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질문해도 되나 싶은 것들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보다 정말 별의 별 질문을 다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작년에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경희대에서 성균관대까지 오토바이로 몇 분 정도 걸리나요? 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같은 날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이제 시험 시간이 너무 좀 붙어 있는데 이제 그걸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어머니. 그 전날 오토바이로 직접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성균관대를 본 역사가 없습니다. 보통 자기 대학교만 보고 살잖아요. 경희대학교는 콘서트 보러 한번 가봤네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이거 너무 좀 기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르는데 1차 수시랑 2차 수시의 차이가 뭐예요? 뭐 그런 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냥 질문하시면은 되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좀 써보고 깨달은 건데요. 챗GPT를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은요, 얘가 보통 인터넷에 있는, 제가 이제 한번 이번에 좀 실험 써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비싼 걸로 결제해서 써봤어요. 한 달에 30만원짜리로 결제해서 써봤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입시 정보에 대한 거를 얘한테 물어봤을 때 이 챗GPT가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지가 검색을 해서 들고 오는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가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보를 자꾸 가지고 와요. 그래서 항상 입학처 홈피 외에는 믿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입학처 홈피에 있는 정보만 진짜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뭐가 좀 이렇게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논술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다른 원서 전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챗GPT를 절대 믿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검색해보고 알게 된 건데 이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럼 우리가 좀 애들 논술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제발 6, 9월에 최저 맞춘 학교만 좀 쓰자. 그리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6, 9월이 내 점수라고 인정을 좀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그래요. 6월엔 진짜 너무 아파서 시험을 못 봤대요. 그러면 9월에 잘 봐오면은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상담할 때 6월에 진짜 아파서 못 봤니? 그러면은 6월 거 무시하고 9월 거가 네 점수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할게. 그런 식으로 당연히 융통성 있게 다 반영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6, 9월 다 아팠던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얘는 수능에도 아플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6, 9월 둘 중에 이제 하나는 그래도 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지 되시고요. 끝내줄 듯 하면서 안 끝내드리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요, 우리 최저 맞춘 학교를 제발 좀 쓰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정시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 정시보다 좀 잘 가게 아주 좀 예쁜 원서를 써서 좀 좋은 합격률을 잘 만들어 보자. 예, 그렇게 하면은 논술에서도 충분히 좋은 합격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지혜였습니다.